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NEGPT Unified Multimodal LLM with Discrete Sequence Modeling 이란 논문이고, NEGPT에서 이제 다양한 입력 모달리티가 어떻게 통합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멀티모달 처리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중국 푸던대학교 멀티모달 아트 프로젝션 리서치 커뮤니티 그리고 상하이 AI 연구실에서 함께 진행하였고, 이 논문은 아카이브에 2024년 2월에 발표된 논문이고, 아직 학회에는 업로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멀티모달 대형 언어 모델은 단순히 다양한 입력 모달리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모달리티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애니-투-애니 멀티모달 모델은 인간 수준의 AI 개발에 필수적인데요. NEGPT 이전에 다양한 애니-투-애니 모델이 공개가 되었었는데 그중 하나가 NextGPT라는 논문입니다. NextGPT는 싱가포르 대학에서 제안한 모델로 2024년 ICML 오랄로 선정된 논문이기도 한데요. 이 모델은 멀티모달 어댑터와 디퓨전 디코더를 연결해서 다양한 모달리티의 입력을 생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룹핑 메커니즘이라는 특별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넥스트 GPT는 저희 수업에서 이후에 담임과 발표할 논문이기도 해서 그때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애니투애니 모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코디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코디는 유립스 2023년에 어셉된 논문이고, 코디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입력을 처리하고 이것을 입력으로 받아서 다양한 모달리티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의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길거리 사진과 테디베어 오너 스케이트보드 4K라는 텍스트와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 빗소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곰돌이가 스케이트보드 위에 앉아있고 길거리에 있는 사진을 생성하거나 곰돌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이렇게 비가 오는 거리를 달리고 있는 거를 이제 오디오와 함께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정보들을 통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달리티를 형성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코디가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의 얼라인을 잘 맞춰주었고, 이 정보들을 통합해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학습 과정에서 얼라인을 아주 세심하게 맞춰줬기 때문인데요. 먼저 인코더 간의 얼라인을 맞춰줄 때에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다른 모달리티와 얼라인을 맞춰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텍스트와 비디오 인코더를 얼라인을 맞춰주기 위해서 텍스트 비디오 페어 데이터셋을 이용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하였고 또 텍스트 이미지 페어를 이용해서 이 둘 사이에 얼라인을 맞춰주고 텍스트 오디오 페어를 이용해서 둘 사이에 얼라인을 맞춰주도록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코디는 이미지나 비디오 등을 생성하는데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은 각각의 모달리티를 생성하는데 개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모달리티의 인코더는 여기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그 피처를 보내고 이 공유된 공간을 이용해서 모달리티 간의 정보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여기서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지만 여기서는 서로의 피처를 보면서 음, 얼라인을 맞춰주게 되는데요. 여기 비전 유닛에서 나온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인바이러먼트 디코더에 태워서 여기서 나온 피처를 이제 오디오에서 나온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과 얼라인을 맞춰주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학습을 함으로써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질 때 영상과 이 오디오 간의 얼라인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디라는 논문 이후에 코디2라는 논문도 나왔는데 코디는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얼라인 시켜줌으로써 입력을 다른 모달리티의 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학습했다면 이와 다르게 코디2는 대형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멀티모달 입력을 이해하고 복잡한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제 NEGPT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Discrete Representation을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Discrete Representation은 랭귀지 모델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미지에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VQVA는 입력 데이터를 인코더를 통해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한 다음에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벡터 퀀타이제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어떤 코드북에 해당하는지 이산적인 벡터를 찾아내게 됩니다. 즉, 인코더는 연속적인 출력을 만들어내지만 그 출력은 사전 학습된 임베딩 테이블에서 가장 가까운 임베딩 벡터로 매핑되어 여기서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란 이산적인 디스크리트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게 되고 어, 이 과정에서 이제 불필요한 세부 정보를 배제하고 중요한 데이터만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도입함으로써 이미지의 중요한 특징들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VA는 연속적인 점제 변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배워서 입력으로 받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디코더가 잠재 변수를 무시하고 단순히 입력과 가까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학습되는 포스테리어 콜랩스가 일어나게 됐었는데 VQVA에서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로 보내게 되면서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게 강제하면서 포스테리어 콜랩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VAE와 달리 VQVA에서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중요한 정보로서 역할을 하고 디코더가 이 정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레이턴트 베리어블 학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또 VQVA를 베이스로 한 토크나이저에 이어서 몇몇 토크나이저들은 하이 레벨 시멘틱 레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미지에서 사용되는 시드 토크나이저를 보면 시드 토크나이저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한 멀티모달 학습을 위해 설계된 이미지 토크나이저입니다. 이 토크나이저는 대형 언어 모델들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처리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요한 특징은 이미지 데이터를 이산적인 토큰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이 토큰들은 이제 텍스트에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방식으로 사용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토크나이저를 자세히 보면 이미지가 들어오면 VIT 인코더를 통해서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쪼개 2D 특성을 가진 패치들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러너블 쿼리와 함께 퍼즐 큐포머를 통과하게 되면 이 원래 2D 특성을 가지고 있던 패치들을 1D 특성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미지 데이터가 언어 모델에서 순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퍼즐 임베딩을 코드북을 통해서 이산적인 코드로 바꿔주게 되고 이 변환된 코드를 MLP를 태워서 제너레이션 임베딩을 만들게 되면 이 제너레이션 임베딩을 스테이블 디퓨전 디코더에서 사용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과 이제 얼라인을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는 이 이상 코드를 통해 원본 이미지와 일치하는 고유한 시각적 임베딩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스피치에서도 디스크릿 토큰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중 후단 대학교에서 만든 스피치 토크나이저는 스피치 랭귀지 모델을 위한 통합 음성 토크나이저입니다. 음성 정보의 다양한 측면을 계층적으로 분리하여 음성 토큰을 생성하는데 기존의 토큰들은 이렇게 아쿠스틱 토큰만 만들거나 시멘틱 토큰만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시멘틱 토큰은 보통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에서 나오고 음성의 내용 정보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반면 아쿠스틱 토큰은 이제 음성의 음질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좀 더 복잡한 음성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스피치 토크나이저는 두 종류의 토큰을 통합하여 음성 정보를 계층적으로 분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스피치 토크나이저 모델을 보시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 나오는 것은 음성 시멘틱 토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나머지 두 번째에서 여덟 번째 레이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쿠스틱 토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들을 합쳐서 컴캣해서 기존의 음성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Residual Vector Quantization을 사용하는데요. Residual Vector Quantization에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어진 데이터, 여기서 나온 피처를 코드북을 이용해서 이산적인 첫 번째 코드북 벡터 중 하나로 변환을 합니다. 여기서 이산적인 벡터로 변환을 하면 이 기존의 피처와 이 변환한 벡터 사이의 잔차를 계산을 해서 이 잔차에 대해서 다시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각각의 코드북들은 이전 단계에서의 오류를 보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레지듀얼 벡터 퀀타이제이션은 여러 코드북을 사용해 원본 데이터를 점점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복잡한 구조를 더욱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NEGPT는 이런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자 디스크릿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여 애니2애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모달리티를 위해 토크나이저들을 이용하여 토큰으로 바꾸고 아웃풋으로 나온 토큰은 각각의 디토크나이저를 통해서 각 모달리티의 형태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애니2애니 모델은 다양한 모달리티를 학습하는데 모델 구조상 혹은 학습 과정에서 특별한 기법을 필요로 했지만 NEGPT는 특별한 기법 없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모달리티가 잘 얼라인 되어 있는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러한 데이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네, 학습은 모두 스크래치부터 진행했습니다. 먼저 토크나이저 넘어갈게요. 먼저 토크나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NEGPT는 스피치, 그리고 텍스트는 기존의 LLM에 포함되어 있는 토크나이저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미지 토크나이저, 그리고 뮤직 토크나이저 이렇게 4개의 모달리티를 입력해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토크나이저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시드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였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드 토크나이저는 VIT 인코더, 커즐 큐포머, 그리고 코드 MLP, 이 유닛 디코더, 스테이블 디퓨전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드 토크나이저는 224 by 224 RGB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고 VIT 인코더가 16 by 16 패치로 이미지를 인코드합니다. 그리고 커즐 퀵포머를 거쳐서 34개의 커즐 인베딩으로 변환되고 이 8192개로 구성된 코드북을 이용해서 각각의 커즐 인베딩을 커즐 코드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리고 NLP를 거쳐 프리트레인드 스테이블 디퓨전 디코더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얼라인된 제너레이션 인베딩으로 만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스테이블 디퓨전 디코더는 제너레이션 인베딩으로부터 원래의 이미지를 복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스피치에서는 스피치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였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레지듀얼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레이어마다 나온 피처를 토큰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총 8개의 레이어가 있고 첫 번째 레이어에 해당하는 게 시멘틱 컨텐트를 담고 있고 나머지 7개의 레이어가 패러링귀스틱 디테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토커나이저는 1024개의 코드북을 가지고 있고 50Hz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0초짜리 오디오가 들어오게 된 경우에 500 곱하기 8 행렬로 변환되고 랭귀지 모델에서는 인풋으로 첫 번째 레이어에 해당하는 시멘틱 토큰만 입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뮤직 토크나이저에서는 인코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인코덱은 4개의 퀀타이저, 얘의 경우도 레지듀얼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이용하고 4개의 퀀타이저를 사용하여 임베딩을 퀀타이즈하고 코드북의 사이즈는 2048개, 각각의 퀀타이저가 2048개의 코드북을 가지는데 4개의 퀀타이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캐블러리의 사이즈는 8192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의 경우도 50Hz로 음악을 가공하고 5초짜리 음악이 들어온 경우에는 250개의 레이턴트 프레임스로 인코드한 다음에 4개의 퀀타이저가 있기 때문에 250 곱하기 4개의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랭귀지 모델에 넣어줄 때에는 한 프레임당 4개의 토큰이 생성되기 때문에 4개의 토큰을 플랫, 4개의 토큰을 플래튼해서 넣어주고 랭귀지 모델은 첫 번째 프레임에 4개의 토큰을 이용해 다음 프레임에 4개의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모달리티들에 사용되는 보캐블러리 사이즈와 특징들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늘려줘야 되는데요. 보캐블러리의 사이즈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모달리티들의 모든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합친 크기가 되고 학습은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로스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LLM은 기존의 LLM이 수행하던 perception이나 understanding, reasoning, generation 등과 같은 태스크를 통합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로는 이제 텍스트 토큰 2TB로 프리트레인된 라마2 7빌리언짜리를 학습에 이용했습니다. 이제 랭귀지 모델이 고화질의 이미지나 고품질의 음성을 바로 생성하는 데는 많은 컴퓨테이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모달리티에 디토크나이저를 두었고 그 투 스테이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랭귀지 모델이 의미적 수준에서 토큰을 생성하고 이 디토크나이저에 해당하는 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이 시멘틱 토큰을 이제 고품질의 멀티모델 콘텐츠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 멀티모달 컨텐츠를 제너레이션 할 때 사용된 방법을 보시면 이미지의 경우는 시드 토큰이 이미 디퓨전 모델과 얼라인이 맞아 있기 때문에 이 LLM에서 나온 토큰 자체를 디퓨전 모델에 넣어주게 되면 이 고화질의 이미지를 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치의 경우는 사운드스톰이라는 넌 오토 리그레시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이용하였는데요. 이 스피치 토크나이저에서 생성된 화자의 특징을 담고 있는 아쿠스틱 토큰과 LLM에서 생성된 시멘틱 토큰을 결합한 새로운 음성을 생성하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 덕분에 이제 모델은 짧은 음성 프롬프트만으로도 화자의 음색과 억양을 반영한 고품질 음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어디 논문? 여기. 아, 네. 음, 네. 네. 그리고 음악의 경우는 인코덱 토큰을 이용하였는데 그 기존의 인코덱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LLM에서 나온 토큰 자체를 인코덱 디코더에 넣어주게 되면 바로 그 고음질의 그 뮤직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는 어, 일단 텍스트가 대부분의 멀티모달 데이터셋에서 중심이 되는 모달리티로 사용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중간 매개체로 사용하여 다른 모달리티를 텍스트와 정렬함으로써 모든 모달리티가 상호 정렬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데이터셋을 보면 이미지 텍스트를 얼라인 맞추기 위해서 라이언 2빌리언과 라이언 코코, 라이언 에스테틱스 그리고 졸니 DB 같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들은 웹에서 수집된 텍스트 이미지 페어 데이터를 포함하고 고품질의 이미지 생성 학습을 위해 필터링된 3억 개 이상의 페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성과 텍스트를 얼라인 맞추기 위해서 기가 스피치, 커먼 보이스, 멀티링구얼 리브리 스피치 같은 대규모 ASR 데이터셋을 사용해 음성 텍스트 페어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다양한 화자, 도메인, 녹음 환경에서의 5만 7천 시간 분량의 음성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텍스트 페어로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100만 개 이상의 음악 비디오를 사용한 데이터셋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생성된 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직접 수집하여 음악 데이터와 텍스트 간의 정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개 이상의 앞에서 보여드린 것들은 텍스트를 기준으로 이제 다른 모달리티와 전체 사이즈가 이제 얘네가 그 이미지는 이제 이미지 개수가 되고 오디오는 오디오 길이가 되다 보니까 토큰 개수로 측정을 했는데요. 이걸 측정했을 때 제가 나중에 PPT에 다시 첨부해 놓겠습니다. 몇 개의 토큰을 사용했는지. 네, 그 LLM은 그 프리트레인 된 걸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 스크래치부터 했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은 텍스트와 다른 모달리티 간 온라인이 된 데이터셋이고, 당시에는 2개 이상의 모달리티를 다루는 대규모 데이터셋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중 모달리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모델의 개발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AnyInstruct 108K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10만 8천 개의 멀티턴 컨버세이션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고 다양한 모달리티가 얽힌 대화를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셋에서는 약 20만 5천 개의 이미지와 50만 3천 개의 음성 녹음, 그리고 11만 3천 개의 음악 트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GPT-4를 이용해서 텍스트 기반 대화를 생성합니다. 이, 이 논문에서 연구진들이 100개의 메타 토픽을 정해놓고 어, 이 메타 토픽과 관련해서 시청각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메타 토픽을 먼저 2만 개의 구체적인 주제로 확장을 합니다. 이 GPT-4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주제들을 바탕으로 LLM을 활용해서 특정 대화 시나리오를 생성하도록 하고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멀티턴 대화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나 뭐 음악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글자로 표현하도록 하고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멀티모델 콘텐츠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 여기서 먼저 메타 토픽을 게임스 앤 인터랙티브 미디어라는 메타 토픽을 먼저 사람이 지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토픽들을 GPT-4를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중 하나로 이제 The Art of Creating Immersive Gamers라는 것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생성하면 유저는 뭐 비디오 게임에 대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어, 뭐 They also request an epic orchestral soundtrack이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GPT-4가 이제 사람과 이 모델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이 게임 디벨로퍼가 어떻게 이 환경을 만들었을지를 이제 그림과 함께 질문을 하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AI가 답변을 할 거고 사용자가 다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사운드 트랙을 제공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 모델은 음악을 제공할 것이라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로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고 싶은 게 멀티모달 콘텐츠를 포함한 데이터셋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지를 그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음악의 경우는 또 다른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이미지의 경우는 오픈AI의 달리3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음악을 만드는 데에는 뮤직제니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가 질문을 할 때에는 이 내용에 대한 스피치 데이터셋도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 모델을 사용해서 이런 텍스트들을 스피치로 변환해서 학습에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을 보시면 실험을 이미지 그리고 스피치, 뮤직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부류에 대해서 따로따로 측정을 했는데요. 먼저 이미지 캡셔닝은 MS 코코 2014년 캡셔닝 벤치마크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고 여기서 사이더는 이미지 캡셔닝에서 생성된 문장과 참조 문장 간의 그 GT 문장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평가 메트릭입니다. 사이더가 높을수록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사실 성능을 봤을 때에는 NEGPT가 다른 모델들보다 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으로 보는 것들을 보면 여기 이미지도 그렇고 뒤에서 측정한 스피치에서도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데 일단 여기서 측정한 데 사용된 데이터셋은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여기서는 VCTK 데이터셋이라고 섞여 있는 음성 여러 스피커가 섞여 있는 음성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WER은 월드 에러 레이트로 그 얼마나 정확한 문장을 생성했는지, 오디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텍스트를 생성했는지를 평가하는 매트릭이고 낮을수록 좋은 건데 이제 사람이 정확한 수준보다는 NEGPT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투 스피치로 어, 스피커에 대한 3초 음성과 이제 어떤 프롬프트를 함께 주면 그 사람의 목소리로
스피치를 만들어내는 태스크인데 이 WER은 아까 말씀드린 메트릭이고 SIM은 스피커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메트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성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뮤직의 경우는 어, 이 음악과 실제 그 GT로 있는 캡션의 그 유사도를 측정했을 때 0.16이고 이 NEGPT를 이용해서 생성한 캡션과 기존의 음악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했을 때는 0.11로 GT보다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도 NEGPT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앞에 성능들을 봤을 때는 NEGPT가 조금 성능 측면에서 떨어지는데 데모를 보시면 NEGPT가 실제로 어떤지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 있거든요. 소리가 높여보고 실제 데모 영상을 보시면 NEGPT가 텍스트, 이미지, 음악, 음성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잘 처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NEGPT가 NEGPT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음성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언어 모델로 기존의 대형 언어 모델의 아키텍처나 학습 과정을 변경시키지 않고 여러 모달리티를 통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강점은 디스크릿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여 어, 모달리티들의 특성을 잘 반영하였다는 점이 NEGPT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한계점으로는 그 다양한 모달리티, NEGPT가 다양한 모달리티를 통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지만 아직 이러한 모델들에 대해 평가할 벤치마크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기 리미테이션에서 얘기를 하였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얘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모달리티만 결합해서 학습할 때보다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결합하였을 때 학습 로스가 잘 떨어지지 않는, 학습 로스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음, 이 원인이 여러 모달리티를 융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로스가 비교적 높게 나왔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토크나이저들을 이용하였는데요. 좀 더, 좀 더 발전된 토크나이저가 나오게 되면 얘네 모델도 이제 NEGPT도 성능이 더 오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프리트레인된 LLM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퀀스 랭스에 제한점이 있었는데 이 또한 다른 모델을 이용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NEGPT 이후에 나온 모델이 모다버스라고 있는데요. 얘는 CBPR 24년에 업셋된 논문입니다. 이제 모다버스는 세 가지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미지 바인드라는 인코더를 이용해서 각각의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모달리티의 데이터에 대해서 피처를 뽑고 얘네를 리니어 레이어에 태워서 임베딩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LLM의 경우는 그 텍스트가 아닌 출력, 뭐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에 대한 출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예를 들어 고양이가 놀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면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라는 말과 A cat is playing에 해당하는 비디오를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얘네를 이제 파싱해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에다가 이 A cat is playing이라는 내용을 넣어주게 되면 고양이가 놀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해서 텍스트 투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투 비디오, 텍스트 투 오디오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을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EGPT 이후에도 Any2Any 모델과 같은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